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자, 오늘은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최영현 조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청 38 세금 징수과 최영현 조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번에 이 38 세금 징수과에서 23년 동안이나 체납이 됐던 고액의 세금을 징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1998년 5월 달에 부과된 주민세 특별 징수분으로서요. 징수된 금액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6억 1,700만 원이요? 네. 네. 그 주민세 특별 징수분이라는 것은 급여 생활자의 경우에 매월 급여에서 사업자가 급여 소득자의 일부를 원천 징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 체납법인인 한보철강의 경우처럼 1998년 5월 달에 네. 강남구청에서 부과된 주민세 특별징수분이 체납됐고 네. 그 체납된 세금이 징수 유예를 받고자 납세담보로 그 회사 정리법에 따라서 수익증권을 제출을 하고 2018년 말까지 징수 유예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38 세금 징수과는 금년 5월 달에 금융거래조사 TF팀을 구성을 해서 네. 체납자라든가 체납법인에 대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일제히 실시했거든요. 네. 그 조사 과정에서 체납법인이 수입증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또 수익증권의 발행 내역이라든가 발행 금액 또 보관 기관 등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결국 금년 9월 30일에 6억 1,700만 원을 체납세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 한보철강이라는 회사가 당시에는 세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2018년까지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걸 유예를 하는 어떤 증권을 받아서 낸 상태였던 거죠. 근데 유예 기간 2018년으로 끝나고 담보로 제출을 하고. 네. 네네. 그럼 2018년에 유예 기간이 끝나면 지금은 21년이잖아요. 그 네, 안의 그렇습니다. 기간 동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안의 기간 동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바로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체납세금이 한 2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부과된 데로부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재 파악이 확인이 안 돼서 네. 징수가 계속 안 되고 체납세금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최영현 조사관님께서 이제 이 체납세금이 이렇게 무려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해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한보철강이 저도 이제 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90년대 당시에 굉장히 큰 그룹이었더라고요. 어떤 회사였습니까? 그렇죠. 네, 한보철강은 1957년도에 설립되었고요. 1997년도에는 재계서열 10위까지 진입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1월 달에 천문학적인 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부도를 맞았고 그래서 그룹 본사 및 계열사들까지 잇따라 쓰러지는 계기가 됐고요. 우리나라 IMF 사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보철강이 부도 이후에 12년 만인 2009년에 청산 절차가 모두 완료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이 되었죠. 네. 저도 이 소식을 보면서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사실은 체납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보철강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은 이제 아예 없는 회사인데 아예 없는 회사의 이 기업의 체납세금을 현재에 와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납법인 사례처럼 기업은 없어져도요. 세금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비록 체납기업은 부도로 사라졌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38 세금 징수과의 과언을 모토로 해서 금년 5월 달에 금융거래조사 TF팀을 구성해서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를 일제히 실시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네네. 이 체납법인 자체는 97년 1월 달에 부도 처리돼서 법정 관리 중이었고 90년 최종 부도 처리된 사실로 인해서 수익증권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고 네. 또 이렇게
소재를 파악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 조사관님께서 그 유가증권 사본을 직접 찾아내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찾아내신 과정이랑 뭐 당시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 조사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경우 A은행에 일반 금융 계좌의 예금은 잔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수익자가 지정된 2억 9,8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요청을 해서 네네. 은행으로부터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은행 관계자한테 그러면 그 채권 금액을 서울시에 체납세금으로 지급해 줄 수 없느냐 요청을 했는데 네. 은행 관계자 한 말이 별도의 수익자가 존재하고 수익증권이 원본을 제시하여야만 지금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 은행의 그 회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죠. 네. 이 수익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신탁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신탁인가? 신탁이라고 하면 지방세 징수법에 유가증권에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익증권을 점유하게 되면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도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반드시 신탁이라고 하면 수탁기관이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 수익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이제 그 신탁기관이 소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수익증권이 보관 여부를 부가구청에다 먼저 요청을 했죠. 네. 그래서 부가구청에 요청을 했더니 부가구청 역시 부가후 23년이 경과해서 좀 확인이 불가능했고요. 네. 또 하나의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출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일단 건물을 시공을 하고 네. 하자를 담보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거든요. 네. 요 유가증권이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공무원이 점유를 하게 되면 시나 구호 금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에 이제 주안점을 뒀어요. 그래서 수익증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질문 검사권 규정을 토대로 해서 부가구청인 구금고에 네. 수익증서 등 보관 여부를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는데 구금고에서 수익증서를 보관 중이라고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때. 와. 그래서 네. 해당 지점하고 면담을 하고 예. 이제 수익증서를 결국 찾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처음에 은행부터 뭐 담당 해당 구청부터 그 신탁 유가증권 찾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던 건가요?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와, 중간에 그 과정에 계속 이제 최영현 조사관님께서 직접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 과정들을 다 이제 수행을 하신 건데 중간에 뭐, 야, 이거는 못 찾겠다, 그냥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중간에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증권이 너무 궁금했는데, 예. 과연 이게 아직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소재를 보관이 찾아야만 가능한가? 준다고 하는데, 네. 소재를 찾아서 수익증권을 제시하여야만 준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실물이 과연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결국 찾았습니다. 실물 딱 찾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날 비 왔는데요. 네. 그날 저희 담당 조사관하고 같이 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유재원 조사관하고 저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웃었어요. 이게 하늘에서 비 대신 돈벼락이 왔습니다.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뭐 지난달에 징수왕 되셨다고요. 한보 철강 덕분에 징수왕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무실에 사진 크게 고맙습니다. 붙으셨겠네요. 예, 붙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이 관련 이야기를 좀 듣고 에피소드까지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조사관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이번 징수 사례와 같이요. 저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서울시 38세금 징수권은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갈수록 진흥화되고는 체납자에 대응해서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라든가 공탁금, 출자증권,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적극 찾아내서요.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들에게 조세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최영현 조사관이었습니다.